바로 들었습니다. 후보님 요즘 고생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광주를 언론에 속아서 이제 폭도들의 난동으로 이렇게 알고 같이 비난하는 2차 가해에 참여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에 가서 광주가 폭도들의 난동이 아니라 군사 반란 세력에게 피해 입은 그 아픈 역사라는 점을 알고 제가 정말로 한탄스러웠고 또 그렇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공적인 삶을 살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죠. 제가 사회적으로 공적인 사람으로 재탄생하게 한 사회적 어머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또 대한민국 진보 개혁 세력의 성지 중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빠지지 않고 거의 대부분 참석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민주당의 어떤 진보 개혁 세력의 성지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네. 뭐 즉석에서 또 하나 추가로 또 질문을 드리자면 광주 같은 경우에 이번 대선 지난 대선에서 84% 넘는 지지를 네. 후보님께 보여줬는데 시민분들이 네. 조금 생각하시는 게 좀 남다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이제 정말 유례없는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셔서 저로서는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인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대선에 패배했고, 또 대선에 패배한 것은 결국 후보인 저의 준비 부족이나 또 부족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죄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일찍 찾아뵙고 좀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감사 인사도 드리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지연됐습니다만, 제게 주신 사랑은 제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역사와 발전을 위한 그런 충정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무한 책임지는 것으로 정치적 안위를 떠나서 당과 또 민주개혁 진영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손실, 이해타산 다 떠나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의도식 시각 그리고 이제 정치인 개인의 이해타산을 따지면 안 하는 게 낫지요. 대선 1년 후 선거에서도 지난 지방선거는 대구, 경북, 제주를 빼고 국민의힘이 전패했습니다. 이번에는 대선 끝난 후 20일 만에, 취임 20일 만에 치러진 선거여서 그냥 일반적인 예측을 하면 정말 패색이 짙은 어려운 선거인데 거기에 왜 관여해서 책임을 지려야 하느냐라는 지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거리를 유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한들 이렇게 우리 진영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패배 그리고 저의 책임인데 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책임으로부터 좀 책임론으로부터 피해 있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비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들 그런 계산 하나 못 하겠습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과 우리 후보들의 선거에 또 우리 민주개혁 진영의 희망을 다시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다 던져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출마를 했고, 또 뭐 반대하는 분도 있게 마련이고 찬성하는 분도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근데 개항을에는 찬성하고 환영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으시고 또 반대하는 층은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또 많고 우리 민주당 지지층, 민주개혁을 지지하시는 국민들께서는 필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쪽이 훨씬 많으십니다. 이게 이제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놓고 보면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전국 선거도 지원해야 되고 또 전체 선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느 쪽이 더 우리 민주개혁 진영에 또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겠냐를 보면 분명하죠. 우리 국민들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겁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님이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이유는 새정치라고 하는 희망을 말하고 다당제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새정치를 10년 동안 울고 드셨는데 이제는 구정치에
완전히 백기투항하면서 새정치 쪽박까지 갖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께서 다른 얘기를 하기 전에 새정치라고 하는 허황된 약속, 거짓 약속으로 10년 동안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서 사죄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안철수 후보를 인정하는 이유는 새로운 변화, 새정치, 정치교체, 다당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거대 여당 거기다 투항하고 다당제의 꿈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겠습니까? 울고 드시다가 이제 맹물도 안 나오다 보니까 그냥 쪽박까지 갖다 버리신 것 같은데, 딴 말씀 하시기 전에 그 사과 말씀부터 먼저 하시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거는 국민의힘 측이 하는 우려일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지방선거는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선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은 능력의 유무를 떠나서 혼을 내주자, 심판하자, 이게 선택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능한 일꾼을 사실은 선택하지 못한 것이죠.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심판은 끝났으니까 좀 유능한 인재, 일꾼을 통해서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이 균형을 맞추고, 또 그걸 통해서 국정이 안정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민생 개선, 국가 발전이 이루어지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말꾼은 충분하다, 이제 일꾼이 필요하다, 심판은 끝났다, 유능한 일꾼들을 뽑아서 우리 살림을 바꾸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이죠. 저는 선택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실적으로 실력을 증명해 왔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인정하고 계신데, 심판 때문에 선택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들, 그 다음에 절망과 또 고통을 느끼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좀 새롭게 기회를 다시 가져보자. 전 대선에서 이루지 못했던 우리의 꿈을 지방선거에서라도 일부 좀 실현해 보자는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불편하겠지만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 또 이 나라의 발전과 개혁을 바라시는 분들은 저는 많은 분들이 동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대선에 패배한 정당이 지금처럼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지방선거도 해볼 만하다, 조금은, 이런 경우가 전혀 없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1년 이내,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치러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1년 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조차도 허니문 효과 때문에 당선된 측이 압도적으로 유리했죠. 그래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가 지금 취임한 지 20일 만에 치러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울 것이라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으로는 정당 지지율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고 있고, 또 전에 같으면 꿈도 꾸지 못할 수도권에서도 승리의 가능성이 있다, 또 충청권에서도 어느 정도는 승리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가 저는 큰 희망이라고 보는 거죠. 저희가 말로는 과반 이렇게 말은 하지만 또 전부 다 이기면 좋겠죠. 그러나 현실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수도권에 또 충청권에 교두보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추가의 승리를 일궈낸다면 최선이다, 그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총괄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네. 약간의 이제 구체적인 지역면 그렇습니다. 안 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애정이 남다르실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네. 저는 당연히 김동연 후보가 당선돼야 하고 또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기도가 서울의 변방 취급을 받아왔는데 16년 동안 국민의힘이 소위 이제 당선돼서 일을 했지만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의 3년 몇 개월, 민주당이
도지사가 된 기간에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죠. 전국적으로 경기도 역사에 없는 도정 만족도 1위를 유지했던 것은 정책과 또 실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삶이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동연 후보는 이 엄청난 대규모의 복잡한 지방 종합행정을 충분히 감당할 전문적 역량이 있고 또 경험이 있고 또 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 후보는 대변인은 잘할지 모르겠지만 말은 잘하셨지만 이 복잡한 광역행정을 감당할 실력이 있는지는 저는 의문이고, 김동연 후보에 비교한다면 프로에 대한 초보 아마추어 정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우리 도민들께서 지금까지의 경기도민들의 개선된 삶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재명의 경기도 도정을 승계하고 확대 발전시키겠다는 김동연 후보를 선택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상대 후보 진영은 이재명의 경기도정을 지우겠다. 지워서 뭘 하겠습니까? 과거로 되돌아가겠다는 걸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저는 우리 도민들께서 현명하시기 때문에 또는 유능한 도정 또는 성과 실적에 대한 혜택을 통해서 체감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후퇴를, 과거로의 퇴행을 선택하시지 않을 것이다. 확대 발전과 미래로의 전진을 선택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당연히 김동연 후보가 되실 거라고 믿고 또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선은 78%가 투표에 참여하지만 지방선거는 50% 중반대 정도밖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느 진영이 더 적극적으로 투표하느냐로 결판이 나는 것이지 전체 여론조사 결과로 반드시 결론 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오세훈 한명숙 시장이 맞붙었을 때 여론조사상으로는 한명숙 후보가 17, 8% 지고 있었지만 실제 결과는 0.6% 박빙 패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명숙 총리를 지지하면서도 지지율을 보고 패배감 때문에 투표에 참여 안 했던 분들이 땅을 치고 이제 후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세훈 정세균 후보가 맞붙었던 종로 선거도 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10% 후반대 압도적으로 앞섰는데 개표 결과는 정세균 후보가 13% 이상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송영길 후보는 인천시정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망가뜨렸던 재정적 위기까지 초래했던 인천시정을 바로잡고 기업 유치나 국제기관 유치를 통해서 인천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실력과 성과가 있기 때문에 정말 세비 둥둥섬 또 세금 둥둥섬밖에 생각 안 나는 오세훈 후보에 비해서는 바닥 정서상으로는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송영길 후보와 이제 도보 상가 방문을 했는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또 희망을 발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대한 강물의 흐름 위에 이제 파도 같은 것이죠. 이제 지지율은 선거 결과에 따라 바뀝니다. 지지율에 따라 선거 결과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선거 결과에 따라 지지율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랬죠. 특히 이번 이제 대선 후에는 보통 패배한 측이 질이 멸렬해서 지지율도 보통 20%대로 떨어지고 당도 막 분란을 겪고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과거 사례에 비하면 그래도 나름 선방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일부 듭니다. 10%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취임한 지 일주일 됐기 때문에 당연히 컨벤션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바닥 정서상으로는 혹시 무능한 독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능한 일꾼을 선출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국정 안정과 잘하기 경쟁을 통해서 국가 발전, 민생
개선을 이룬다라는 점에 국민의 열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드러나는 지지율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희롱이나 또 신체 접촉 같은 성비위 문제는 엄단해야죠. 그런데 민주당이 그러면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많으냐? 저는 많이 문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내외부적인 기준이 매우 높고 또 엄격하기 때문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밝혀서 책임을 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본다면 민주당의 당대표가 성상납 의혹이 있었다. 그 정도면 민주당은 해체됐을 겁니다. 또 예를 들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성희롱, 성추행은 손에 꼽을 수도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대개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우리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엄정하게 제재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기 때문에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조차도 물론 무조건 잘못했고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로 봐서는 무조건 사과하고 또 재발을 철저히 막아야 될 사안이긴 한데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심한 뭐 성상납, 성폭행 심지어 성희롱, 성추행 훨씬 더 문제가 많은 국민의힘은 그 얘기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정말로 균형 있는 자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그 보도 내용 또 평가 내용과는 다르게 해당 지역의 우리 주민들께서 정말 열렬하게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대선에 패배했기 때문에 패배감, 열패감에 빠져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좀 보여드리면서 자신감을 회복하자라는 게 첫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까 질문과 좀 관련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영상을 그대로 찍어서 공개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오히려 제가 어떤 여성 인사삼아 이렇게 장난삼아 어깨에 톡 쳤는 걸 가지고 신체 접촉을 해서 성추행에 준하는 행위를 했다 이런 공격을 하잖아요. 조작, 왜곡, 선동으로부터 저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죠. 증거가 되죠. 왜냐하면 저희가 의자에 올라갔다 이것도 다른 경우는 다 신발을 벗고 올라갔는데 거기 너무 좁아서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어서 신발을 신고 올라가고 다 지웠지 않습니까? 그 영상도 있는데 만약에 그 영상이 없었더라면 그 얘기만 하겠죠. 또 아이를 밀쳤다 이런 것도 자세히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닌데 다칠 것 같아서 잠깐 이렇게 비키라고 한 건데 오히려 저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효과가 있고 이게 전에 제가 시장실에 CCTV를 설치했던 것과 유사한 이유인데 뭐 제가 뇌물을 안 받으면 되는데 왜 찍냐. 혹시 저를 만나서 뇌물 줬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한테 다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 거 꿈도 꾸지 마라 라고 했던 거와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정치는 책임을 지는 것이고 당과 민주개혁 진영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지방선거에 집중할 때고 어떤 게 당과 또 우리 국민들 또는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한지는 일단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면책특권이나 이제 불체포특권 같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좀 줄여야 된다는 것이 제 평소 지론입니다. 당연히 국민의힘이 추진한다면 우리도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화근컨대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일부 이혼을 하는 집단이기 때문이죠. 방탄 얘기 자꾸 하는데 사실 장난감총에는 방탄이 필요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하는 주로 전략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이 하는 주된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자기들이 고발해서 수사하게 해놓고는 수사받고 있다 이렇게 공격하는 거잖아요. 성남FC 3년 7개월 동안 국민의힘이 고발해서 탈탈 털었는데 무혐의 결정이 났어요. 또 털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 때가 된 거겠죠.
국고손실죄라고 하는 것도 황당무계한데 자기들이 그렇게 고발을 했어요. 남경필 지사 때부터 있던 공석에 공모 경쟁 채용을 통해서 입사한 의전 지원 공무원이 제 아내의 심부름이랄까? 이런 걸 몇 차례 해줬다는 거를 가지고 그가 받은 모든 월급, 이거를 국고손실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고발한 내용 그대로예요. 자기들이 고발해놓고 수사받고 있다.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하고 이거 피하기 위해서 방탄 출마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후한무치하고 적반하장격이다.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거는 자던 소가 박장대소할 일입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국민의힘의 청부 고발 때문에 수사하고 수사한다고 수사당하고 있다고 또 언론 플레이하고 말도 안 되는 고발 내용 가지고 피하기 위해서 출마했다 그러고 이게 지금 검찰이 하던 행태를 경찰이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공직 생활하면서 정말 나흘에 3일 이상을 수사, 감사, 압수수색 당했는데 제가 문제가 있었으면 지금까지 살아남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께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런 식으로 정치하지 말자. 자기가 손가락질 해놓고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다. 앞으로는 면책특권 제한하자, 불체포특권 제한하자 하고는 뒤로는 반대하고. 대장동 하천 대유만 봐도 업자 도와주고 뇌물 받고 비호하고 국민의힘이었지 않습니까? 업자와 공범 그리고 업자의 뇌물 받은 범죄 집단이 국민의힘인데 그걸 막으려고 했고 아무런 이익도 취하지 않았고 업자들의 이익을 최대한 시민들의 이익으로 환수한 제가 어떻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꾸 대장동을 피하기 위해서다. 참 못된 아주 잘못된 정치 집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경쟁을 했던 상대 입장에서 아직도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잘하기를 바랍니다. 네. 잘하길 바랍니다.